요즘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피곤하지? 별로 아픈 곳은 없는데 기운이 없다. 이런 말 혹시 자주 하고 계시진 않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당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 그것은 바로 염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쉽게 놓치는, 그러나 거의 모든 병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염증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례 1. 자가 면역질환. 60대 여성 A씨는 특별히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계속되는 피로와 무기력,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검진 결과 만성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고 이는 자가 면역 질환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례 2. 심근경색. 70대 남성 B씨는 평소 혈압도 정상, 당뇨도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혈관 내 염증 반응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례 3. 염증성 관절질환. 한 중년 남성은 아침마다 손이 뻣뻣하게 굽고 관절이 욱신거리는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단순한 관절염이 아니라 염증성 관절질환이었죠. 사례 4. 뇌염증과 치매. 80대 여성은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혼란을 느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로 진단됐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염증이 기억력 저하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사례 5. 구강내 만성염증. 잇몸이 붓고 출혈이 잦은 60대 남성. 단순한 치주염이라 넘겼지만 구강내 만성염증은 심장병 위험을 높이는 주요 인자 중 하나였습니다. 사례 6. 당뇨병. 당뇨가 없던 50대 여성이 복부비만과 함께 혈당이 높아졌습니다. 지속된 장내 염증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였다는 사실은 검사 후에야 알게 됐죠. 이처럼 염증은 심장, 뇌, 장, 혈관, 관절, 피부, 심지어 정신 건강에까지 조용히 영향을 미치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염증을 단순히 감기나 관절통 정도로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염증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염증은 우리 몸이 손상이나 병균에 맞서 싸우는 방어 반응입니다. 외부 자극으로 세포가 손상되면 면역 시스템이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혈류를 집중시키고 백혈구를 보내죠. 이 과정에서 열이 나고 붓고 통증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급성 염증입니다. 예를 들어 다쳤을 때 부풀고 뜨거워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문제는 만성 염증입니다. 특별히 상처나 감염이 없음에도 면역 시스템이 과잉 반응을 일으켜 지속적으로 몸 안에서 염증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때 우리 몸은 자신의 세포를 계속 공격하게 되고 이는 심장질환, 당뇨, 암, 우울증, 치매 등 수많은 만성 질환의 뿌리가 됩니다. 이제 이 염증이 어떻게 병을 일으키고 어떤 습관이 이를 악화시키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염증이 불러오는 대표 질환들. 염증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그냥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질병들 대부분이 염증을 바탕으로 시작되고 악화됩니다. 첫째, 심장질환입니다. 심장병의 원인이 단순히 콜레스테롤이라고 알고 계셨다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혈관 내벽에 쌓인 지방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혈관이 손상되고 결국 막히는 게 바로 심근경색, 협심증입니다. 미국 심장학회는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심혈관 사고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경고합니다. 둘째, 치매입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뇌 속의 미세한 염증이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뇌 속 미세아교세포라는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될 경우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며 기억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셋째, 암입니다. 만성 염증은 암세포가 생기고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간암은 간염이라는 염증 질환에서, 대장암은 염증성 장질환에서, 위암은 헬리코박터균이 일으키는 만성 위염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즉, 오랜 염증이 결국 세포 돌연변이와 암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넷째, 당뇨입니다. 당뇨는 혈당 문제로만 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만성 염증으로 인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내장 지방에서 분비되는 염증 유발 물질들이 당 조절을 방해하며 당뇨병의 악화를 초래합니다. 다섯째, 우울증과 정신 건강입니다. 놀랍게도 염증은 기분 장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염증 물질이 뇌로 전달되면 세로토닌, 도파민 등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을 깨뜨리고 우울감, 무기력, 집중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최근엔 염증성 우울증이라는 용어도 생겼습니다.
이처럼 염증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장기를 망가뜨릴 수 있는 조용하고도 집요한 파괴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떤 행동으로 이 염증을 키우고 있는 걸까요? 다음은 염증을 부르는 습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염증은 단지 병균이나 바이러스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이 가장 무서운 염증 유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입니다. 과자, 인스턴트, 튀긴 음식,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 이들은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트랜스지방, 과당,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간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체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둘째,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6시간 이상 앉아만 있으면 체내 염증 지표가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TV 시청, 스마트폰, 낮잠 등으로 하루 중 70% 이상을 좌식 상태로 보낼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류가 정체되고 면역 반응이 둔화되며 염증이 쉽게 쌓이게 됩니다. 셋째, 수면 부족입니다. 하루 6시간 이하의 수면을 일주일만 지속해도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이 스트레스 상태로 착각하고 과잉 면역 반응을 일으켜 만성 염증 상태가 됩니다. 넷째, 스트레스와 분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은 단기적으로는 염증을 줄이지만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오히려 염증을 촉진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항상 비상 상태로 오인하게 되고 이는 염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다섯째, 음주와 흡연입니다. 알코올은 장 점막을 손상시켜 독소가 혈액으로 스며드는 장루수증후군을 유발하고 담배는 폐와 혈관의 염증을 지속적으로 일으킵니다. 여섯째, 만성 스트레스성 폭식. 특히 당이 많은 디저트를 갑자기 폭식하면 혈당의 급상승과 함께 전신 염증 수치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단 하나만 있어도 문제지만 두세 가지가 겹치면 우리 몸은 조용한 염증 폭탄 안에 살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염증을 낮출 수 있는가입니다. 다음은 바로 염증을 줄이는 음식과 생활관리법입니다. 염증을 키우는 습관이 있다면 반대로 염증을 줄이는 생활 방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항염 식단입니다. 염증을 줄이는 대표 식품은 바로 식물 기반의 천연 식품들입니다.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 토마토, 당근, 고구마 등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채소,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고등어, 참치, 블루베리, 체리, 석류 같은 항산화 과일, 올리브유, 견과류, 강황, 생강 등 특히 강황 속 커큐민, 녹차 속 카테킨은 염증을 직접 억제하는 강력한 식물 화합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장 건강 관리입니다. 장내 유익균이 많을수록 면역 균형이 좋아지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김치, 요거트,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 식이섬유가 풍부한 잡곡, 콩, 채소류, 물 자주 마시기. 장이 건강해야 염증 유발 독소가 체내에 퍼지지 않습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과격한 운동이 아닌 하루 30분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수중 운동 등 적당한 활동이 염증 수치를 확실히 낮춰준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5일 이상, 20분에서 30분 이상 가볍게라도 꾸준히 움직이세요. 넷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면역계를 재조정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완화입니다. 명상, 호흡 조절, 일기 쓰기, 가벼운 산책, 취미 활동 등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합니다. 여섯째, 자연과의 접촉입니다. 주기적인 햇볕 쬐기, 숲속 산책, 가벼운 흙밟기 활동은 실제로 염증 수치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염증을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염증이라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과 염증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분노, 불안, 외로움을 느낄 때 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며 일시적으로는 생존에 도움을 주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면역 체계가 불안정해지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외로움 역시 강력한 염증 유발 요인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의 혈중 염증 수치가 정상인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감정은 단지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염증을 높이는 생리적 요인이기도 한 셈입니다. 따라서 염증을 낮추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과 운동뿐만 아니라 마음 돌봄이 꼭 필요합니다.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며 혼자 있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런 일상 속 소소한 감정 관리가 면역을 살리고 염증을 다스리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까지 염증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1. 염증은 치매, 심장병, 당뇨, 암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공식품, 수면 부족, 스트레스, 좌식 생활이 염증을 키웁니다. 3. 항산화 식품, 규칙적 운동, 장 건강, 감정 관리가 염증을 줄입니다. 염증은 한 번의 통증이 아니라 삶 전체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고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염증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 그건 바로 염증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천년만년 건강 채널은 늘 여러분 곁에서 건강의 올바른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구독, 정중히 부탁드리며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날 것 같습니다.